보고서를 제출하시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 이걸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철회할 시기는 아직 멀었어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도 꼭 하세요. 분양 계약도 꼭 하시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린지 아세요? 분양 신청을 안 하고 분양 계약도 하지 않으시면 현금 청산 대상자예요.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현금으로 청산하는 대상자란 말입니다. 그러면 새로 개발되어 있는 그 신규 아파트에 대한 그 추가적인 가치, 그걸 반영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3억을 받았다. 근데 신규 아파트를 해갖고 팔 수가 있다. 라는 그 프리미엄 자체를 여러분들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조건입니다. 동의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꼭 하시고, 분양 계획도 꼭 하세요. 그리고 또 돈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그때 프리미엄 받고 파세요. 지금 광명시, 지금 저 얼마 전에 광명시장 가봤는데 그 앞에 부동산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5억, 6억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있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반드시 이거를 조합원의 자격은 진짜 프리미엄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동의서 제출 안 하시고 모르시고 분양 신청 안 하시고 모르시고 분양 계약을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아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이거 법에 다 나와 있어요. 네, 법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걸 가요. 그래서 밑에 있죠? 중도금 잔금이 부족하면 은행 차익이나 프리미엄 먹고 매화. 자, 월세 어르신들 이제 월세 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전을 받았는데 월세 100만 원이 1년이면 1,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1억 2천원이에요. 근데 프리미엄은 얼마예요? 몇 억 된다고요? 그럼 월세보다는 이 가치, 개발금으로 인해서 그 프리미엄은 그보다 훨씬 몇 배나 더 크다. 다만 개발하는 그 기간 동안 앞뒤가 있겠죠. 앞에만 있겠네. 뒤에는 없겠죠. 최고적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월세를 못 받잖아요. 생활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참 그것이 답답하긴 해요. 제가 입장을 바꿔놓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족들도 있으실 거고 그동안 개발해서 이주하기 전까지 좀 모으셔서 생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 결국은 수리비 부담이 없고 건물 가치가 떨어지는 걸 걱정 안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이익이신데 월세 당장 얼마 이 부분이 저희 삶의 어떤 그 생명줄이라면 그 부분은 진짜 한번 고민을 해봐야긴 해야 되는데 월세보다 나중에 저축한다고 생각하시고 좀 목돈을 마련한다 생각하시고 좀 더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 평수가 무지하게 넓어요. 40평도 아니야 거의 50평이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르신들? 그분들은 1+1이라고 줘요. 그 땅 평가를 해서 본인이 신청한 아파트 그 분양가와 비교해서 감정가액이 더 많으면 하나를 더 드립니다. 60제곱미터짜리를 하나를 더 가져가실래요? 아니면 현금을 드릴까요? 이래요. 그러니까 월세보다도 그런 목돈 갖고 그냥 하시면 돼요. 대부분이 단독 다가구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월세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분양 신청하고 분양을 하면 그런 보너스가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 지역으로 이주 문제. 이사하는 거 진짜 어르신들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면 오래된 살림 그냥 갖고 계시는 거 언제 치고 나와? 저도 사실 걱정인데요. 저희 그 젊은 분들이나 가족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어르신들 평생 그 집에서 사셨을 것 같은데 전체가 재개발 되니까 후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딱 이사 가시죠. 네. 그리고 요즘은 또 포장이사가 잘 돼 있어요. 이사 비용도 지원을 하거든요. 그 비용 받고 편안하게 이사 준비하시면 됩니다. 뭐 조합원 분담금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자기 권리가액이 100이라면 25번 했더니 80이야. 그럼 20 돌려받고 똑같은 거 했으면 그냥 입주하는 거 그런 얘기예요. 다만 이제 종전자산 평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신 그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더니 100이에요. 근데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해보니까 분양가 되게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200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질량은 콘크리트 들어가야지 인건비 들어가야 되죠. 그걸 빼면 80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200에서 80 빼면 120. 밑에는 100. 그럼 1.2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게 비례율이에요. 그 비례율을 자기 개인 감정가액에다 곱하면 권리가액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담금 고지의무가 원래 법에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런 거 없이 막 갔어요. 요즘은 1, 2, 3, 4에 걸쳐서 내년 말쯤에 여러분들도 한번 받아보실 거예요. 계략적으로 나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계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조합 창립총회 때 나오고 분양 신청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청원 총회 때 나오고 그러니까 4차례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1차 나와서 야 이거 너무 싸 어떻게 된 거야? 이러지 마시고 차라리 좀 기다려보시면 좀 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자, 고민 한 방에 해결하기.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사업 기간이 훨씬 빨라졌습니다. 이제 인지하셨죠? 10원 걸려도 안 되는 것이 신속통으로 10년 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조합 직접 제도를 통해서 8년으로 기간이 자꾸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기간을 줄여서 분담금을 줄이는. 아까 조합 설립 동의가 75%를 어떻게 29일 만에 걷느냐고요. 이건 진짜 기적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도 꼭 29일 뭐 이거 경쟁적으로 할 건 아니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동의를 좀 빠른 시간 내에 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분양 신청 분양 계획을 꼭 하시라고요. 왜 외식분들이 프리미엄 주고 사시려고 하는지 아세요? 조합원이 갖고 계신 프리미엄이 얼마예요? 20-30% 분양가가 싸잖아요. 그거에다가 그걸 그대로 사더라도 그 다음 시세는 그보다 훨씬 위니까 그래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대책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 혹시 세입자분도 오시라고 했는데 혹시 오신 분 계세요? 네, 없으시네요. 세입자도 오시면 좋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혹시 이제 주인이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세입자에 대한 주거 이전비가 나와요. 근데 결국은 분담금에서 나가는 거니까 너무 강조하실 필요는 없어요. 임대주택 우선권이 있다. 임대주택 우선권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세입자들한테 그 부분을 강조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100세 시대인데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언제 개발된대야? 아니에요. 10년 내에 될 거예요. 이제 장수하시고요. 좋은 집에서 필요에 따라서 주택연금도 고려하셔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월세는 말씀드렸고 언젠가는 개발이 돼야 됩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요즘 곳곳에도 지금 재개발해요. 근데 옆에는 빡빡 올라가는데 저희만 계속 이 지역 이걸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분담금 부담 아까 말씀드렸죠? 조합원 프리미엄 정든 이웃과 친구와 헤어지기 싫다. 이것도 제가 진짜 느껴요. 오래 같이 이웃 살던 친구하고 헤어진다는 게 쉽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걸려드려요. 요즘 평수 넓은 도시형 상주택 있거든요. 엘리베이터 있지, 그 다음에 풀옵션이에요. 주차장도 있고. 인근 지역에 손잡고 친구하고 같이 거기 이주하시면 충분히 프리미엄이나 이런 거 받고도 충분히 사시는 건 없습니다. 이산화수는 아까 드렸고요. 자, 재개발의 성경 기본 요소는 바로 공명정비입니다. 그리고 단합과 신뢰입니다. 그래야 명분단지가 나오고 그래야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공공에서 지금까지 잘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믿고 지켜봐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께 보고드리는 날짜가 올 겁니다. 그다음에 내년 진행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때예요. 정비구역 지정을 하는 타임이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동의,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을 할 거냐, 직접 설립을 할 거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 8년 만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24년에 선정이 됐잖아요. 1년 지나갔으니까 지금부터 7년, 2032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신당 19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답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신조어가 나왔어요. 동의서 제출은 저축이다. 가면 갈수록 프리미엄이 어떻게 올라갔잖아요. 가면 갈수록 동의서는 계속 제출해 주십시오. 찾아와요. 그래서 동의서 제출은 저축입니다. 이것도 하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분담금 입주하는 분의 목시라고 말씀드렸고, 분양 신청, 분양 계획은 꼭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이제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이게 뭐 너희 집인데요. 이거보다 더 멋있게 설계해서 우리도 입주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부 공간이에요. 이것도 이제 이게 어디냐면 상도역 뭐 해리언트인가 거기 거예요. 그냥 따왔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하시나 해서 이게 저기였는데 저게 70.2% 이렇게 퀴즈 간단한 퀴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재개발 조합원 장애인 누구예요? 동의한 분만인가요? 아니죠. 모든 분이 다 토지 등 소유자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신당 19회는 며칠 만에 통과했다고? 75%? 예? 36일입니다. 예, 아유, 내가 그 대답이 안 나왔으면, 이거 헛고생했구나. 자, 조합 직접 설립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지 않는다. 조합 직접 설립 시의 단축 기간은 약 몇 년이 단축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10년에서 8년이라 했어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차이? 2년이잖아요. 정확히 보겠어요. 10년이 8년으로 그러면 2년이 10년입니다. 정답입니다. 제가 이 치약 준비했는데 이거 못 드리겠네. 여러분 이거는 그냥 기억해 주세요. 퀴즈는 이거 답이 나옵니다. 신당 10격을 못 드렸을 때 우리 착공 시기는 언제냐? 이건 좀 어려워요. 저도 기억하기 좀 힘들어서 그냥 오픈하겠습니다. 2029년 초예요. 불과 얼마 남았죠? 4, 5년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자, 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누가 지원하느냐? 서울시하고 지자체. 도입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비계획 위반 동의서에 둘 계약하세요. 두 번째 칸에 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양심이 좀 바뀔 수는 있겠는데, 우리 그 재개발 사업조합 직접 추진 준비위원회 애칭이 있어요. 애칭. 이게 뭘까요? 정답이 있는데, 자, 보시구나. 조직이에요. 조직. 조직 위에 있는 조직이 저희입니다.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이제는 저 치약 드릴 거예요. 동의서 제출은 무엇이다? 65세 어른이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금방 말씀드렸어요. 예? 저축이다.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셔야죠. 제가 준비한 거 많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수업님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냥 치약인데 그래도 좀 있는데 히말라야 핑크솔트 담은 치약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제 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잘 안 되네. 죄송합니다. 야야야. 답이 다 나왔어. 됐고, 우리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 무슨 제도를 도입하면 가능할까요? 손 먼저 드세요. 손 드세요. 정답이 나와 있는데. 네, 손 드셔야지. 네. 드셨어요? 뭐예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실수로 이렇게 했는데 계속 우리 아주머니들만 드리나요? 네,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또 나오네. 임원들이 꾸준히 해야 될 게 뭐죠? 예? 공부죠? 우리 여성분들만 더 하시네. 저기 우리 프로드님 여기 오세요. 거기 손 정답 맞추신 분 한번 드리세요. 손 들고 계세요. 자, 구로 재개발 사업 직접 설립 추진 준비위원회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희 위원회 활동에 동의하시는 분 번쩍 들어주세요. 다는 못 드리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일단 나가실 때 지금 그거 안 드렸나 보다. 그 설문서만 드리세요. 설문서. 그거를 이제 드려야 돼요. 네. 설문서에 거기 보면 동의서가 있어요. 거기다가 성함 쓰시고 사인을 하세요. 연락처만 쓰시고. 네. 그거 좀 나눠주셔야 돼요. 그 누구 나눠주셔가지고. 네. 자, 임원들이 꾸준히 계속해야 될 거 뭐죠? 공부입니다. 네. 손 드세요. 공부 손. 네. 갖다 드리세요. 대부분 아주머니시네. 네. 공부입니다. 자, 이 조합 직접 설립제도를 도입하려면 동의를 몇 프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예! 틀! 과반수 누구했어요? 과반수. 네, 저희 모자 쓰신 분입니다. 50%로 하고 과반수는 틀리는 거예요. 과반수는 50%를 넘겨야 되는 거고요. 50%는 50%예요. 일부러 틀리시는 거죠? 일부러 틀리신 것 같아. 여러분 분위기가 좀 너무 딱딱하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좀 잘 안 먹어갖고 좀 늦네요. 자, 조합 직접 설립제도를 도입하면 뭐가 되죠? 그걸 하려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아까 시원하게 가는 거 있잖아요. 신신 패스예요. 신신 패스. 믿고 빠르면 패스해 주세요. 자, 신신 패스. 자, 이제 퀴즈는 다 끝났고요. 이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 우리 위원님들 한 번 오셔서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이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마이크. 아유, 역시. 안녕하세요. 저는 3-1번지 립빌라 사는 아들한테로 해놓은 사람인데요. 저는 지금 그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제가 24년 동안 놔두고 있어서 임대를 두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설명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이 옛날에 용적률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통에도 250%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면 250%밖에 안 된다. 정부에서 조금 더 해서 사명 조정을 하는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 현재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 하면 기반 시설 같은 거는 얼마나 많이 할 건가? 제가 이제 재개발해서 제가 입주한 데가 우리 아파트가 수색 사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기반 시설도 사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사문지 일대는 그렇게 기반 시설을 많이 이렇게 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수익성이 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이제 제가 이제 임대를 한 20년 동안 놨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도로가 여기 지금 사지구 쪽에 도로가 잘 안 된다 그래서 그럼 도로가 안 되면 구청에서 허가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또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도로부터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릴까. 도로 문제는 사실 구청 들어갔더니 걱정하시더라고요. 왜냐면 도로가 이제 저희 집 쪽 금호 올리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면적이 다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그것도 질의도 했고 했는데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전문 집단에서 기업에서 지금 하고 한 6개월 지났고 이제 그것을 사실 걱정하는 건 맞는데 그 도로를 뚫는 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반영을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인근 지역 이제 그 카톡에도 나왔지만 8-1번지하고 이렇게 연결을 짓든 그 뒤로 가든 어찌했든 간에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하세요. 곧 정기계획 수립이 돼서 발표를 하면 그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근데 또 그 주 통로거든요. 출입구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허가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신통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허가하고는 상관없고 이미 후보지로 돼 있고 정기계획 수립되면서 반영이 될 거니까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용적률 문제는 지금 그 얼마 전에 8월 8일 날 발표했잖아요. 지금 기존 용적률에 1.1배를 그러니까 10%를 더 업해주겠다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아마 국민의힘 김문희 의원이 아마 발의했던 것 같아요. 국토부 그 의견을 그대로 해서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임대 비율을 몇 프로 하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완화해주겠다는 거예요. 지역의 상황에 맞춰서. 그럼 임대 비율이 줄면 어떻게 돼요? 일반 분양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의 수익성은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하고 지금 세 번째는 설명드린 것 같고 두 번째가 뭐였죠? 기반 시설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제가 이번에 서울시 그 신통 기획 확정되는 걸 좀 보고 한번 좀 질의할게요. 네, 그때 한번 기회 되면 전화번호 좀 한번 내려해 주시면 저기 어머니 저 번호 987 아시죠? 그 번호 저한테 문자 한번 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 답변 드릴게요. 예, 설명이 된지 모르겠는데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시죠. 예. 예, 마이크. 지금 우리가 그 4번지 일대만 이제 그 재개발 추진이 되고 있는데, 그럼 4번지 일대 그 밑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인국도에서부터 그 8-1번지죠. 예, 8-1번지 일대. 네. 그 부분은 지금 왜 추진이 제외가 됐나요? 추진이 제외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4번지 일대만 해당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말씀드릴게요. 신속 통합 계획을 할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하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5만이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포함을 그때 당시에 할 때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동의율이나 노후도나 접도율이나 호수밀도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돼요. 근데 딱 해보니까 여기가 다 적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린 거고 이제 세월이 조금 몇 년 흘렀잖아요. 그래서 8-1번지도 노후도나 이런 것이 맞으면 아마 지금 동의서를 구청에서 요즘 받아와야 돼요. 하도 그냥 복사해갖고 엉터리짓들 많이 해서 그 원본을 받아오면 할 텐데 그걸 이제 추진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있어요? 예, 있으니까 뭐 조만간 아마 무슨 소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 사세요? 아니요. 네. 아, 그렇습니다. 예. 거기 하시면 저희도 연계되고 좋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왕이면은 이 턱볼이라는 우리의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턱볼이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5만 평방미터가 아니라 거의 10만 평방미터 가까이 되는데 그렇겠죠. 그러면 단지가 커지면 커질수록 있잖아요. 네. 사업성도 나아지고 예. 생활 환경도 아무래도 그 구로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그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도 우리가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서울시나 구로구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물론 당연히 있고요. 저희 이제 그 메이저급 그러니까 건설사 랭킹이 있잖아요. 예. 일부 쪽들이 많이 오겠죠. 맞아요. 서로 수주하려고 뭐 싸우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서 더 명품 아파트가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시공사 선정에서도 네. 많이 유리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렇다면 뉴타운 전체를 해야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그만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맞습니다. 네, 지금도 고객대로 추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럼 좀 기다려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예, 또 말씀하시죠. 예. 저기. 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신통 기획으로 있어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른 데도 지역 보니까 기부 체납 관련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서도 뭐 기부 체납으로 어떤 시설을 뭐 유치를 해야 된다든 뭐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나온 건 그거 아직 안 나왔고요. 일단 가이드라인 말씀하셨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바로 신속 통합 기획 서울시에서 지금 수립 중에 있는 거 그게 나와야 가이드라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조금 기다리시고요.
아까 고척동 보셨잖아요. 그걸 이렇게 거기 1년 만에 나온 거거든요. 이게 저희도 지금 몇 개를 안 남았어요. 2, 3개월 내에 그것이 나올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정비 계획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빠르면 올해 말, 조금 늦으면 내년 초. 네, 구청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뭐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비관적으로 얘기는 하는데 될 겁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 네. 지금 여기 그 구역이 지금 이종 거주 지역이잖아요. 네, 일정도 있어요. 네. 네. 지금 7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7층 제한 보도 제한이 있는 건 아닌 거죠? 아니에요. 고도 제한이 있을 수가 없죠. 얘는 저 온수동 쪽에 있었던 게 다 풀렸고, 예. 고척동 같은 경우도 아마 좀 있는데 그것도 지금 29층까지 올라가거든요. 이 높은데도 꽤 많이 올라가야겠죠. 근데 왜 더 안 가려고 하냐면 30층 넘으면 소방시설, 특수한 시설을 구축을 해야 되니까 건축비가 더 드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용적률이 400%로 지금 되어 있나요? 아니요. 용적률 400%는 준주거 지역이에요. 여기는 1종, 2종, 7층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은 그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대신 종상향이 돼요. 1종이 2종이 되고 2종, 7층이 2종이 되고 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종상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용적률은 올라가잖아요. 네. 기본이 50%단위예요.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점프해서 500 이렇게 돼요. 이걸 공인중개사 시험 볼 때 외운 겁니다. 예, 또 뭐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에 대한 이제 평당 그 보상가, 예, 권리가, 감정가라고 하시면 돼요.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분양가, 왜냐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시 재입주를 한다 해도 그 이제 어차피 차액은 이제 대출을 하든지 어쨌든지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정확히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대 수는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용적률에 따라서 다른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는 그 법이 통과가 돼야 정확한데요. 용적률을 하면 1.1배로 업해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국토부에서도 그랬고 발표도 그렇게 했고 서울시도 그걸 따라가고 있고 국회의원들도 그거를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럼 330%인가요? 네, 1배를 하면 그러니까 300%짜리는 330이 되겠죠. 근데 250%짜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275가 되겠죠.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종상향이 되는데 지금 현재를 보지 마세요. 현재를 보지 마시고 정비계획 수립되고 그 다음에 그게 몇 프로? 왜냐면 거기에도 이제 있어요. 아까 지금 보셨겠지만 고척동 같은 경우는 거기 밑에 보면 있어요. 종상향이 있어요. 종상향이 되니까 그걸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못해. 그 다음에 감정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릅니다. 분양가도 모르고 다 모릅니다. 대신 대략 세대는 1000세대 넘고 한 1400세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라든지 그 감정가 그거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 시점이 이제 쭉 갔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할 때가 뭐냐면 관리처분 때 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거 관리처분 할 때의 그 감정가는 또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되고 일단 1차로 그 정비계획 수립하고 주민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개인별로 감정가가 얼마다 이거를 보내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계략적으로. 네. 근데 그때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고척동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고척동은. 근데 그것 때문에도 막 이렇게 뭐 얘기도 있고 한데 지금 현재지 앞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또 역시 분양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어요.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이 솔직한 겁니다. 대신 그 5구역에 그 뭐죠? 어디죠? 서해 뭔가 뭐 있었잖아요.
그 큰 울타리 있는데 남부 사람들 그 세계동 올라가는데 거기 재건축한 데는 평당 한 3천만 원 한 것 같아요. 분양가. 꽤 세요. 네. 근데 거기도 제가 의문심이 있는 게 소유자 세대수하고 그 지은 세대수하고 차이가 불과 20세대밖에 안 나요. 그리고 어떻게 사업성이 맞는지 나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데도 있어요. 네. 근데 저희는 어떻게 돼요? 임대까지 포함해서 거의 더블 아니에요. 그게 사업성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대신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는다고 해서 질질 끄고 서로 아기다툼 하지 말고 하나가 되는 건데 그 하나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동의서를 내주시고 저축을 많이 하셔야 그래 빨리 갑니다. 예. 언젠가 개발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분담금이 많아지면은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버 세대들이 많은데 그 차익이 많아지면은 다시 와서 이제 살기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평당 2천만 원에서 지분으로 했을 때 그 10평 정도 그러면 2억인데 만약에 5억 분양을 해버리면은 3억의 차익이 생기는데 3억을 이 실버 세대들이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그걸 갚아나가야 된다는 것이 참 또 어려운 문제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절대로 동감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분 넓히면 안 돼요. 그래서 저도 뭐 하는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그 가장 문제잖아요. 심각하게 생각되고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문제예요. 그냥 그걸 해서 벌어서 갚아야 되는 문제. 특히 어르신들은 수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못하는 문제 때문에 걱정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말씀드려요. 다시 컴백해서 들어오실 거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양 계약까지 하고 끝까지 갔다가 프리미엄 받고 파시라고요. 그럼 2억에서 5억짜리 아파트 같으면 저희가 20%를 싸게 받는다면 1억이잖아요. 그죠? 1억. 그러면 여러분들 1억 누가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가치도 있고 하니까 아마 그렇게 진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면 아쉽지만 조금 지금보다 환경이 좋은 데에서 좀 여기 이 동네 근처 여기 꼭 살지 못했던 동네 근처에서 좀 있고 싶다 그러면 그런데 요즘 잘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5제곱미터까지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확대했어요. 넓이를 얘는 60제곱미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좁았어요. 이게 좀 넓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친구분들이나 이웃들, 그 어르신들이 굉장히 친구분들을 중요시 하잖아요. 이웃을 손잡고 그런 데 가셔서 편안히 사실 수도 있다. 대신 더 이상 빚지지 말고 프리미엄 받고 그렇게 살 수는 있다. 아쉽지만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어요. 그렇습니다. 분양 받고 있잖아요. 네. 프리미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팔고 나가는 거는 결국 분양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가 가능한 거죠. 3년이 뭐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3년 동안 거주해야 팔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거주기간 문제는 세금 문제일 거예요. 전매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경매요. 전매 금지가 걸리는 거 아니냐고. 만약에 아, 전매. 다 짓고 나가지고 아, 전매. 그러니까 분양 들어가가지고 그때 가서 팔고 나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제 전매 금지에 걸리죠. 이 보통 그 그러니까 전매 금지가 걸리는 건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대로 대부분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가 걸린 데는 전매 금지에서 3년 옵션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저희 그 위원들한테 아마 문자 오늘 참석해달라고 문자도 받으시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정리해서 한꺼번에 또 문자 보내드릴게요. 소식. 그러면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이크 좀 주시겠어요? 죄송한데
물 좀 줄래요? 아니, 식사를 예, 말씀하세요. 예. 그 조합원 설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조합원 분양가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조합원 분양가 외에 수익이라는 게 어디서 그 조합원들이 창출되죠? 그거는 일반 분양에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이제 나중에 따로 그러면은 아까 우리 어르신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입주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패스 제도도 하고 뭐 지금 직접 설립 제도도 하는데 네. 조합원 분양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조합원들 어르신들은 지금 뭐 수익이 없기 때문에 뭐 들어가냐 못 가냐 이런 고민 속에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 수익이 어디서 창출되고 그 조합원들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대략적인 어떤 근거가 나와줘야 우리 그 조합원들이 설립할 때 동의를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들 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좋은 말씀이에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고 아직 시기적으로는 좀 빠른 이제 말씀이에요. 근데 수익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반 분양이 많은 말씀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이 좋다고. 그렇죠? 그래서 임대가가 줄면 그만큼 비싼 가격에 일반 아파트를 팔 수가 있으니까 좋은 건데 이거에 대한 금액이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해서 플랜을 지금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건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빨리 추진이 돼서 최소한 이자 비용을 세이브를 하자. 그래야 수익성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자 비용만 세이브되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비 올라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수익성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 그리고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용적률을 주고 그 다음에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옛날에는 의무 비율이 있었잖아요. 80% 이상을 얼마나 몇 퍼센트 줘라. 이제 그것도 없어진대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상황은 예전보다 좋다. 그래서 수익 사업은 맞고요. 수익 사업을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직접 설립 제도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도 좀 빨리 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국가의 지원도 그런 식으로 받아서 빨리 하면 최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제가 이 친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인 소개를 얘기하면 그럴 거예요. 설계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겠다. 설계 굉장히 중요해요. 설계 디자인 하나 갖고 상당히 몇 억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다만 또 한 가지는 협력업체하고 할 때 꼭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오픈해서 공정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건설사에서 요즘 저희 공개 입찰 부채도 안 한답니다. 왜 안 할까요? 맨날 싸우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단합돼야 시공사도 좋은 데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다시 강조드리고요. 지금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변이 좀 미약했을 텐데요. 이건 좀 조금 가야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정비 계획이 나오고 조금 더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이 나와야 얘기할 수 있는 문제니까 오늘은 그 정도로 양해해 주시죠. 어떤 좀 미약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궁금한 사항들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해야만이 좀 도움이 더 높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한번 그런 내용까지 한번 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동의서 받을 때 대충 어느 정도 된다는 플랜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가능하면 근사치로 다음 설명회 때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어디 누구시죠?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오늘 설명회 1부는 마치겠습니다. 2부는 4시예요. 근데 1부, 2부가 아니라 1차 끝났어요.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